자, 계획대로 살기가 참 힘들더라.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 결혼식까지는 이제 예산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산에 지출이 생기더라. 해서 항상 초과하고요. 6월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애써 모른 척. 그렇지만 7월부터 이제는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6월 초에 임신 소식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쌍둥이. 제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는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돈이 매일 없고 막 쪼들리고 힘들죠, 있는 힘들죠. 주식 다 팔고 ISA 깨고 막 이런 일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발생하죠. 안녕하세요. 6월 29일에 결혼한 88 동갑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결심하고 1월 1일부로 두 자산을 합쳤는데요. 한 3억 정도 모아가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엄청 고민하다가 집을 샀어요. 6억짜리를 산 거죠. 그러니까 예. 3억으로 6억짜리 집을 샀으니까 뭐 대출 한 반 정도 받으신 거고요. 두 분이서 한 600 버신다고 했으니까 6억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최대치의 집을 사신 것 같아요. 비록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5월에 입주하고 살아보니까 참 좋은데 슬슬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죠. 자산 합치면서 매달 고정 지출 내역 정리 및 예산 편성 계획을 하였는데 이분 제이네. 네, 제가 보기에 제이예요. 이분 제이예요. 제가 한때 TJ인가? 저렇게 한때 저렇게 살았는데 네네. 저렇게 오래 살면 네. 수명이 줄어듭니다. 이게 계획대로 돼야 되거든요. 절대 안 돼. 왜냐면 저도 제이라서 압니다. 이거 엑셀 계속 돌리거든요. 계속 돌리는데 와 진짜 이게 나중엔 계획과 싸웁니다. 엑셀을 계속 돌려. 그리고 나서 엑셀을 바꿀 때 그 스트레스. 내가 이 계획을 못 지킨다는 건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계획대로 살기가 참 힘들더라.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 결혼식까지는 이제 예산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산에 지출이 생기더라. 해서 항상 초과하고요. 6월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애써 모른 척. 자, 그렇지만 7월부터 자, 이제는 또 이제 하반기니까 정말 계획대로 살기. 이제는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네 또. 안 되죠. 6월 초에 임신 소식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쌍둥이. 이거 봐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이들의 문제인데 이 제이가 특히 이제 이런 가족이나 어떤 결혼 생활에서 제이가 힘들어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식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쪽이 그리고 뭐 계획대로 안 돼. 혼자 하는 거는 내 잘못을 돌릴 수 있어. 이건 내가 네. 그때 실수해가지고 계획에서 틀어졌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결부되면 이건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쌍둥이니까 돈이 또 두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분이 또 걱정이 많겠죠. 당연히 예산안에서 사용하려 했는데 아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됐네요. 최소 한 달에 300 정도는 저축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필수 지출로 빼다 보니까 300만 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용돈도 이제 30에서 20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줄인 거죠. 부족한 나머지 약 100만 원은 어디서 줄여야 될지 네.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저축은 188만 원 가능한데 50은 ISA 계좌의 리츠 투자. 리츠를 뭐 굳이 이렇게 할 뭐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게? 배당 소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리츠라는 게 부동산 공동 구매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네. 추가 소득을 노리는 건데 우리나라 리츠는 그렇게 썩 좋은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에 봤거든요. 저도 이제 리츠 관련된 곳이랑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너무 대충 사더라고. 맞아요. 리츠들이 그냥 저게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를 막 사요. 네. 자기들 그룹 거 막 사주고 막.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 이게 리츠라고 한다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면 이게 나중에 향후에 그 자산 가치 상승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임대 네. 수익이나 공실 이런 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너무 대충 남의 돈이라 그런가 맞아요. 너무 대충 사고 그냥 뭔가 그 리츠를 발행하는 거에 목적을 좀 두는 것 그걸로 같고 둬요. 이걸로 진짜 수익을 내는 건지는 애매한 그런 리츠들이 좀 네. 있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리츠를 국내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걸로 막 테헤란에 막 좋은 거 사고 막 이러는 것들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자, 100만 원은 국내 혹은 미국 주식과 코인으로, 38만 원은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을 예정입니다. 결혼 전에 그래도 주식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봐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IRP도 뭐 하려다가 안 했고 네. 보험료가 좀 비싼데. 여러 가지 고지혈증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뭐 지병이 있으신 있어요. 분인데 하필 또 베프가 보험료를 시작했어요. 이게 제일 문제지. 보험을 한 지 몇 년 됐으면 좀 다행인데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나한테 가장 먼저 좀 찾아와요. 들어달라. 그리고 너 원래 9만 원 들었잖아. 그러면서 바꿨구나. 문제는 이게 처음에 보험료를 시작하게 되면 네. 처음에 찾아가는 사람은 제일 가깝고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배운 대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보험을 본인 입장에서는 해줘요. 네. 근데
그 모든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사에서도 생각하는 좋은 보험이란 빵빵한 보험입니다. 부족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배운다는 거죠. 예, 그렇게 배워요. 아, 그러다 그러니까 내 보니 친구한테 좋은 걸 좋은 해주고 거 싶은 해줘야죠. 마음인데 알고 봤더니 상품이 제일 빵빵. 빵빵한 거. 제일 굳이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비싼 필요 거. 없는 걸 빵빵하게. 아, 그래서 이제 17만 원짜리를 가입하게 됐어요. 아마 몇 년 동안 수술 기록이 많아서 비싼 것 같기도 한데, 네,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만 친구와의 관계도 있어서 해지는 최대한 후순위로 그러니까 어차피 해지를 할 건데 후순위로 미룬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친구가 영업직이라는 게 특히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면 안 사면 그만인데 보험은 야 이 정도도 못 해주냐 뭐 이러는데. 근데 진짜 보험 업계에서도 하는 말이 있고 네. 그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면 보험 설계사로 시작을 했을 때 가입을 그 친구한테 하는 것보다 그분한테 뭐 지인한테 하는 것보다 네. 최소한 그 업계에 들어선 지 2년 후에 네. 하는 게 그분도 좋고 나도 좋아요. 아. 이게 2년을 버텼다고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할 능력도 아는 생기고, 거지, 이제. 예. 그리고 2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적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아니면 거의 1년 반 만에 다 판단 나요. 그만두거나.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제 친한 어떤 지인이었는데 뭐 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고 나서 막 친구들 엄청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지가 그만둬 버렸어. 그러니까 아, 못 해먹겠다고. 아이씨. 그래서 야, 못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그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뭐 물건을 하나 샀어요. 옥장판을 샀어요. 그럼 아.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데 보험은 10만 원짜리만 20년 납 가입하면 그러니까요. 2,400짜리를 20년 동안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돈도 큰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을 위한다는 마음도 좋지만 네. 본인이 우선 자리를 잡고 그죠. 자리 잡고 나서 보험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쌓인 다음에 좀 영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네. 자, 추가로 차를 바꿔야 되나 고민인데 저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쌍둥이도 태어나니까 네. 아내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차 바꾸면 내년이 될 것 같은데 현금으로 다 사야 될지 할부해야 될지 몇 년 할지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이분 지금 아무것도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결혼 전에는 계획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혼자 살 때는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몇 명, 이제 4명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의 지분도 25%로 줄어듭니다.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절대. 발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 자가를 그나마 가지고 있다는 게 뭐 다행이라면 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6억짜리인데 대출이 이제 4억입니다, 4억. 네. 그러니까 절대 적은 건 아니고요. 큰일 다만 이제 뭐 이제 정책 자금 받으셔서 이자도 이제 싼 편이고. 네, 체증식이고. 체증색이니까 사실 원금은 안 갚고 이자 1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i30를 이제 타고 있는데 10년 정도 되기도 했고 i30가 뒷자리가 조금 좁긴 해. 좁죠. 못할 건 아닙니다. 아닌데. 못할 건 아닌데 쌍둥이. 쌍둥이가 문제지. 쌍둥이가 문제입니다. 이게 허리 숙이고 이제 애들 태우고 이제 꺼내고 아, 이게 뭐 그렇구나. 저기 i30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SUV는 아닌 것이 그렇죠. 딱 그 해치백. 해치백으로 네. 나온 거라. 제가 첫 차가 아이서티였거든요. 네네. 근데 저 차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고장도 안 나고 제가 한 11년, 12년 가까이 타면서 23만 5천 킬로미터를 네. 탔는데 뭐 잔고장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차가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 요게 또 이제 쌍둥이니까, 쌍둥이니까. 아, 조금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굳이 많이 안 타면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결혼 및 집 구매하는데 돈 다 썼다. 고정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게 돈 못 모으는 이유고 네. 포기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라고 지금 포기할 수 있는 해주셨습니다. 거예요 다. 네. 그렇습니다. 미확인 자금이 70만 원 정도 했네요. 우선은. 아, 이게 뭐예요? 자 저게 뭐냐 식비를 60만 원 계획을 잡았었는데 계획인데. 늘 한 30에서 50이 오버가 된대요. 야, 근데 50이 오바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세요?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네,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래저래 좀 저거죠. 그러니까 좀 시켜 먹고 뭐 네, 그냥 술 먹고 또 누구 신혼이니까 누가 오고 하니까. 집들이도 하고 그러고 맞아요. 하면 용돈은 이제 최저로 잡긴 하셨지만 네. 사실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자진구레한 거. 나가는 게 많아서 보험료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45면 보험료가 상당히 세네요. 구독도 뭐 한 6만 원 정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좀 얘기 좀 해보고 경조사비도 뭐 안 나갈 수가 없죠. 지금 뭐 내가 받은 것도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돌려줘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구독 내역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하시네요. 네. 쿠팡 와우랑 멤버십 부터 해서 구글, 애플까지 네, 카카오톡. 저건 이제 회사 업무라서 요 세 세 개는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짜리인데 뭐 이런 생각하면은 또 낼만도 해요. 근데 이게 또 모이니까 가람비에 요즘에. 오죠, 저. 모이니까. 아니 저도 그 OTT를 보니까 한 4개인가 가입해놨더라고요. 저도.
이래저래 해놓은 거 근데 보니까 보실 시간도 없잖아요. 잘 안 봐요. 근데 잘 안 보는데 요즘 짜증나는 게 꼭 뭐가 뭐 재밌다고 뭐 하나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여기 있어, 뭐 티빙에 있어, 여기는 뭐 디즈니에 있어, 막 이러잖아요. 여기 넷플에는 없고 막 저기에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네. 그래서 자, 한번 전화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죠. 네. 지금은. 네, 안녕하세요, 젤리뽀 아빠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지셨네요. 네, 네. 자, 젤리뽀가 태명인가요? 네, 그 젤리랑 뽀입니다. 젤리. 원래 젤리뽀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아기가 생겼다는 거를 안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이제 2달 정도 됐습니다. 네. 예정일이 언제예요? 내년 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 혹시 제이신가요? 아니, P인데 P라고요? 과거의 J였어요. 과거의 제이요. 과거의 제이였다. 이제 계획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경계선이셨구나 원래가.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나 봐요. 어떤 뭐 내용대로는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많이 받지는 않는데 다행이다, 그냥 그래도. 포기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네, 너무 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완전 극제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세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계획을 무리하게 세워버리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집은 사셨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집을 살 때는 아이를 나중에 낳자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아이도 최대한 빨리 갖자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일찍 낳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찍 생길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거의 뭐 집 사고 바로 생겼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어쨌든 뭐 원래 계획대로 해서 뭐 아주 벗어난 건 아니네요. 그럼 사실 지금 계획에서 뭔가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에 이제 지출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애가 현재는 없잖아요. 애가 현재 없는데도 저축을 30% 하시는 거니까 네. 이게 되게 낮긴 낮은 거죠.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식비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먹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게요? 그러면 이거 먹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일단 저라도 조금 먹는 걸 줄여보려고요. 근데 이게 같이 사는데 혼자 줄일 수가 그게 없잖아요. 또 먹는 거를 배고플 정도로 뭔가 안 먹고 참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배달 음식이나 외식. 맞아요. 근데 아내분이 특히나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하는데 안 돼, 돈 아껴야 돼.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아,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시켜 드세요? 외식하고? 어느 정도는 외식을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어. 집에서 자주 먹는데 이제 좀 제가 어떤 주의냐면은 먹을 때 진짜 맛있는 거 제대로 먹자라는 주의라서 그 주의를 포기하셔야 되겠다.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먹을 때 진짜 맛있는 거 제대로 먹은 거 최근에 뭐 드셨어요? 집에서 뭐 양고기 같은 거 먹는지 아이고, 집에서 해 먹으면 보통 우리가 집에서 해 먹는 이유가 좀 싸게. 마트에서 싸게 가는데 그런 거 양고기 사다가 이제 어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4명이서 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각자 자기의 어떤 뭐 욕망을 조금씩 포기하셔야지만 사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네. 맞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뭐 보험도 잘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은 거 어찌 보면 내 욕망인데 그 욕망대로 살면은 뭐 돈이 부족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뭔가를 줄여야 된다면 당연히 지금 제일 돈 많이 나가는 것부터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식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반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비는 한 달에 얼마로 쓴다. 이거 넘어가면 우리는 뭐 라면만 먹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셔야지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 이상 쓰면은 뭐 주말엔 라면만 먹는다는 정도로 어떤 각오를 가지지 않으시면 저축률이 올라가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내분은 이제 아이 가졌으니까 라면 드실 수는 없으니 젤리뽀 아빠님이 그냥 라면 드시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먹는다 생각하셔야지. 이거 돈 아끼자고 아내분한테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평생 원한을 삽니다. 그 라면 중에 그거 있어요. 맛있는 컵라면 이렇게 4종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사놓고 이제 나만 저거 먹고 와이프는 뭐 이렇게 챙겨주고 양고기 주고. 근데 식비 아끼셔야 돼요. 식비 맞아요. 네. 근데 식비를 만약에 못 아끼겠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보험료거든요. 네. 두 번째가. 네.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보험료니까. 친구가 베푸긴 하시지만
베프라고 해가지고 내가 꼭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본인이 지금 건설 쪽 공무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베프라고 해서 우리 현장 와가지고 일용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비논리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냥 너 보험하니까 축하한다 잘해라라고 하면 되지 내가 걔 걸 들어줄 이유는 없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년에 200입니다. 맞잖아요. 1년에 200. 두 분 합쳐 17, 8인가 25, 1년에 300. 1년에 300이에요. 네. 아휴. 20년 납이니까 6천짜리 뭔가를 해주신 거예요. 아, 6천이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세단, 고급 세단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입을 할 때는 아이가 없었나요? 임신을 몰랐나요? 네, 몰랐습니다. 그럼 잘 됐다. 그럼 이제 아기가 생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안하다. 해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린이 보험을 추천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다태아라 네. 지금 당장에 또 어린이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친구분의 이렇게 빵빵하게 해준 성향상 어린이 보험도 빵빵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지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근데 제가 보험을 증권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빵빵하기도 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험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한 게 25만 원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도 20만 원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지금 친구분이 해주신 것만 남기고 기존 걸 싹 털어버리거나 워낙 친구분이 해주신 게 빵빵하니까 그걸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단독 실비 1만 원, 2만 원짜리 그런 거 하나 하시는 게 근데 문제는 이제 아프셨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가입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보험은 옛날 걸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안 좋은 건데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애기들 태어나면 돈을 더 쓰는데. 그렇죠. 애기들 4명까지 합쳐가지고 보험료 저 정도다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두 분이서 45만 원이면 앞으로 애기들 태어났을 때 보험 가입 안 하거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험을 줄이거나 왜냐면 이대로 가면은 아마 저 미국 주식 저축하고 하시는 것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내년 1월부터는. 그리고 교통비가 좀 줄었죠. 지금 해주신 것보다 36만 원 정도를 처음에 알려주셨는데 이사 가시면서 얼마로 줄었어요? 한 명당 지금 그 지하철 요즘에 타고 다녀서 네.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고요. 한 8만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고. 교통비가 많이 줄었네. 차는 안 쓰세요? 그러면? 차는 이제 주말에 이제 나갈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이제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유류비가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두 분 합쳐서 한 뭐 15만 원, 20만 원 안쪽으로 끝내요. 교통비는. 네. 제가 봤을 때 뭐 교통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차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굳이 차도 안 타는데. 차를 바꿀 이유는 전혀 없죠. 네. 제가 봤을 때는. i30 뒷자리에 쌍둥이 태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유모차 놓고 하면 유모차를. 못 놓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어떡하죠 이거. 그럴 거면 골치 아프네. 만약에 아이들 유아차를 가지고 어딘가 가야 될 일이 있다. 차라리 그날 쏘카를 빌리세요. 차라리 그날 그걸 매주 그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갈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영유하고 네. 그쵸? 최소한 애들 뭐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그것도 그렇고 그 유모차가 막 엄청 큰 거를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거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엄청 큰 생각보다 거. 그런 거 안 타도 되거든요. 그 접이식인 것들 중에도 이게 신생아 태울 수 있는 그런 약간 뭐 바구니 같은 게 달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약간 유독 아이를 낳으면 약간 중대형을 사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뭐 작은 걸로도 살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 차를 막 매일 타셔야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유모차도 장난감 도서관에서 대여도 된대요. 대여도 돼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또 싫다고 생각하시거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첫 아이를 낳을 때는 다 새 거를 합니다. 다 새 걸 하고요. 그리고 다 당근에 나와. 근데 둘째로 할 때는 다 당근에서 사더라고요. 근데 당근으로 가면 한 10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태 좋은 것도 막. 그렇게 중고로 사실 의향도 있으세요 혹시 두 분? 네, 그거는 합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당근으로 웬만하면 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를 바꿔버리면 다 무소용이에요. 그게 차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집을 사는데 어쨌든 대출 한 4억 정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거의 뭐 최대치의 집 정도를 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집을 샀기 때문에 여유 부릴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부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도 둘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여유는커녕 이제 더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긴축을 뭐라도 다 해야 되는데 뭐 보험, 뭐 식비
장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당연히 그 긴축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 지금 네. 예. 줄여도 모자랄 판에 추가적인 지출을 맞아요. 늘린다. 차는 그럼 얼마 정도의 차를 생각을 하셨어요? 뭐 혹시 뭐 살려고 하시나요? 일단 중고로 한 3천만 원 선에서 야, 중형 정도 되는 SUV 정도 살려고 SUV 로. SUV. 제가 봤을 때 뭐 i30랑 뭐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을 텐데, 예. 뭐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i30에 적합하게 뭐 용품을 사시면 가능할 네.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차를 바꾼다는 거는 애를 데리고 어디 많이 다니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바꾼다는 것 자체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차가 불편해서라도 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 애가 또 둘이나 되잖아요. 뭐 동네 정도나 다니는 거죠. 동네 정도나. 네. 예. 지금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신생아 때는 병원 갈 때 외에는 나갈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차가 필요할 거의 때면 쏙 돌잔치 때까지 거의 뭐 그렇죠. 이렇게 딱히 뭐 많이 나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바꾸더라도 한 뭐 네. 두 돌째나 뭐 그때 가서 차가 퍼지면 그때 바꾸지 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i30로 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차도 거의 안 타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킬로수도 이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레이 사라는 분도 있네요. 레이. 레이도 오히려 더 넓으니까 아하. 뭐 그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차는 지금 너무 좀 사치다. 네. 우리가 지금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걱정되는 건 아이 태어나면 분명히 소비 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분 직장 다니시는 거 못 다니죠. 아 그러면 소득도 한 3분의 1 날아가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차를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제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는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돈이 매일 없고 막 쪼들리고 힘들죠, 있는 힘들죠. 주식 다 팔고 ISA 깨고 막 이런 일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아 발생하죠. 아내분도 그러면 뭐 한 3개월 쉬고 바로 복직하시나요? 1년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이 아예 없는데. 네, 있는 거 다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지금 큰일 나요. 저축이 아예 안 되시는 거네요. 지금 아이만 태어나도 육아휴직하면 뭐 어느 정도 일부 보전해주지만 그거 다 쓴다고 그러면 저축이 쉽지 안 돼요, 않겠네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현금도 별로 없는데 차를 뭐 할부로 사시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안 그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두 분이 혹시나 아내분도 이걸 같이 보고 계시면 큰일 나면 나중에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애도 태어나고 이제 고정비가 막 늘어나는데 저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은 잘 늘어나지 않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미래가 애가 한 2살, 3살 때쯤에 많이 오실 텐데 그때 이제 남편분도 막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안 늘어. 그럼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약간 그런 압박감도 좀 늘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는데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야. 막 그렇게 해도 막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제 점점 커가고 막 학원 보내달라고 이제 막 앞으로 이제 별의별 일들이 생길 겁니다. 뭐 옷도 사줘야 되고요. 뭐 때 되면 한 번씩 여행도 가자고 막 할 거예요. 애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쓸 거거든요. 앞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아껴 놓으셔야 돼요. 최대한 줄여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축률 한 50%까지 끌어올려놔도 그거 저축률이 무너지는데 지금 30%시면요 나중에 적자로 가요. 안 적자로 돼요. 이제. 거의 저축이 뭐예요? 저축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좀 그 아내분하고 나중에 방송 보시면은 이빨 꽉 깨물고 우리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사신 건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 뭐 임장도 많이 다니셨다는데 어쨌든 대단지인가요? 여기는 그래도? 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도 뭐 동네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아파트인가 보죠. 네, 인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사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도 이제 갚으시고 이제 해야 되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하나도 아니고 어째 둘이잖아요. 그래요. 한꺼번에 둘이니까 우리는 더 이발 꽉 깨물고 살아야 된다. 친구한테 저는 이거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해지하면 안 되나 이거? 보험이 없어지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기존 보험을 또 해지를 하셨고 기존을? 네, 있던 거 좋은 거 해지를 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이 2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지를 하면 이 친구분이 받았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토해내야 되고 그건 이제 제로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제로가 되는 거지만 그 보험에서는 유지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100명을 가입시켰는데 그중에 10명이 이탈하게 되면 유지율이 9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당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유지를 오래 해달라.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어렵다. 이제 친구의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감수할 것이냐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른 거에서 더 많이 줄이셔야 된다라는. 아니 근데 우리 애들도 있지 뭐 내가 지금 친구보다 우리 애를 챙겨야지. 그렇죠.
뭐 친구가 베프긴 하지만 베프라고 해서 꼭 그걸 가입해 줘야 되냐 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저거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친구 거를 놔두고 기존 걸 해지해야 기존 걸 되나? 해줘야든 뭘 하든 지금 보험료는 줄여야 돼요. 무조건 줄여야죠. 어우 2명에서 45만 원이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기들도 더 가입하실 성향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보니까 가입해주기로 했죠. 태아보험 이런 거. 애들 태어나면 네, 제가 해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돈은 뭘로 하냐 이거죠. 예금 38만 원 깨야겠네. 저거. 아이고. 그러니까 못 지금 해요, 이대로 못 가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소득이 막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린 나도 조금밖에 안 드러날 테고. 그러니까 버는 돈에서 이제 잘 운영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집을 팔아요 보통. 네, 진짜로. 왜냐면 대출 내는 것도 막 부담되니까 차라리 뭐 전세나 이런 걸로 가자면서 집을 파시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고민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미래잖아요. 정해진 미래니까 이 안에서 이제 선택들만 남은 건데 본인이 이제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뭐 보험료를 막 납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당장 어쨌든 우리 현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불편한 거를 감수하는 것도 선택이니까. 그렇죠. 돈 아끼려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택시 타면 시원하고 편하죠. 집 앞에다 부르면 되고 누가 몰라요. 그런데 비싸지. 쿠팡 그러니까. 와우 저런 쿠팡 뭐 8,000원. 와우 생필품과 식음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게 빨리 와서 좋긴 한데 네. 빨리 오니까 자주 시키는 것도 있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싸냐? 네. 과연 글쎄요. 8,000원.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넷플릭스 보시려고 16,400원 내시는데 넷플릭스가 원래 저렇게 저 가격인가? 저거보다 좀 싸지 않나요? 그렇죠. 4,900원짜리도 있잖아요. 네,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신혼 그 가전을 네. TV를 좀 좋은 걸로 해서 그래. 좋은 좋은 TV에는 화질로 보고 싶어서 좋은 화질로 이게 싹 문제야. 4K, 막 이게. 8K. 자, 좋은 차 사죠. 지금보다 차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더 여행을 가게 돼 네, 있어. 똑같이 됩니다. 삼성 가전 AS 케어 구독을 또 19,000원이고 하셨네. 저거는 없으면은 뭘 안 해줘요? 삼성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2년 정도 보증이 되는데 네. 이걸 하면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까지 보증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혼수를 또 세게 하셨나 보다. 또 보니까. 그리고 새 걸로 다 하셨나 보다. 근데 웬만해선 가전 제품 요즘에 백색 가전은 고장 거의 뭐 가전 근데 뭐 이건 뭐 제품이잖아.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잔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잔돈이고 보험료랑 식비가 문제야 큰 지금. 거. 큰 거 드려야 돼요. 양고기 한번 안 사 먹으면 저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식비라는 거를 아끼려고 하면 그렇게 자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은 이탈리안 무슨 요리 해가지고 한 끼 먹는데 막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장봐가지고 그 한 끼에 태우면 안 돼요. 오늘은 이제 짜파구리. 그냥 오늘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로 그냥 하시면 그쵸.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식재 양파, 파, 감자 뭐 이런 일반적인 식재료 사다가 그거 가지고 야 오늘은 카레를 해 먹을까? 오늘은 네. 무슨 뭐 돼지고기 볶음을 해 먹을까? 이렇게 가야지. 내가 요리를 해줄게 하는 식으로 해서 집에서 먹는 건 또 그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씁니다. 사골곰탕이나 카레를 한 네. 그게 소스로 끓여놓고 옛날 어머니들 주시는 거 있잖아요. 배급하듯이 네. 그런 거 배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뭐가 됐든 지금 확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용기가 좀 덜 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오늘 얘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결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애기 태어나면요, 애들 얼굴 보시면 이제 결단력이 좀 더 세지실 거예요. 얘네들 앞으로 30년 키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요. 또 이제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신 거잖아요. 집도 샀고 아기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하면 되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